안녕하세요. 나르시시즘의 덫으로부터 벗어나 취약함을 존중하는 마음챙김 훈련 나치 존마의 오늘은 제 첫 편입니다. 저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는 현재 아이올 마인드워크라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아이올입니다. 그리고 제 옆에는 도깨비님과 여기 토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.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토끼님 네, 먼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나르시스트 스펙트럼 척도에서 에코이스트 쪽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 토끼라고 합니다. 저는 나치 존마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제가 자존감도 좀 낮은 편이고 제 욕구가 어떤지 스스로 아는 거가 조금 힘이 부족한 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배려해 주려는 의도로 너가 뭘 좋아하냐, 뭘 원하냐라는 일상적인 그런 질문을 해도 제가 되게 당황하거나 그걸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약간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고, 아무래도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든 좀 이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걸 악용하는 사람한테 가면 제가 손쉽게 밥이 되거나 약간 허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, 제가 이렇게 나치줌마를 함께 하면서 제 모습을 조금 이렇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 좀 제가 에코이스트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. 제 경험 같은 걸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에코이스트 면모가 있으신 분들도 같이 이제 본인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, 좀 더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한 쪽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 도깨비님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저는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에서 과도한 나르시시즘 쪽으로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입니다. 제가 나치존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내가 나르시시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,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지난 과거를 좀 뒤돌아보니 제가 좀 가깝거나 친한 관계 안에서 어떤 비슷한 문제 양상을 겪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좀 내려가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개발하기 위해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소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두 분 다 여기 참여하신 동기가 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좀 불건강한 영역의 나르시시즘에서 건강한 나르시시즘 영역으로 마음을 좀 개발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와주셨어요. 그쵸? 이렇게 이제 참여 동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먼저 이 토끼님이 아까 말씀하신 토끼님의 불편함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기가 좀 힘들다.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를 해도 내가 오히려 배려받는 게 불편하고, 또 타인의 어떤 욕구나 필요 같은 거를 내가 무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악용해서 이용을 당하거나 호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 관계에서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너 뭐 먹고 싶어?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,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이 속으로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제거해 가면서 저 사람이 실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서 그걸 제가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. 그렇고 또 이제 그냥 은연중에 저 사람이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,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거절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,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정말 드러내놓고 요구하지 않더라도
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 음.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해주려고 제가 하는 그렇게 해버리는 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거. 그러네요. 그러니까 토끼님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토끼님은 상대방이 나한테 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배려를 해도 그런 순간에도 사실은 저 사람 내심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를 충족해 주기를 바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네. 나도 모르게 그게 뭐지 하고 그걸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고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. 그 얘기를 저는 들으니까 토끼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욕구, 그죠?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그렇게 타인의 어떤 느껴지는 욕구 이런 것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캐치해서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뭘까?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궁금해지네요. 사실 뭔가 이렇게 선택지를 줄 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잘 파악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도 상대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제 걸 손쉽게 그냥 눌러버리는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대답을 하면서 물어보신 거 확 날라갔어요 지금. 그럴 수 있죠. 네. 이게 아무래도 가족에서 자라면서 제가 사실은 저의 어떤 성향 같은 거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게 질문도 날라가고 막 좀 약간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실 수 있겠네요.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. 네. 대답을 다 안 하셔도 괜찮고요.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하셨고 지금 대답이 훅 날아갔는데 뭐 몸이나 마음에서 좀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 있으신지 혹시 알아차려지시는 게 있나요? 사실은 되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친구들하고 저는 많이 지냈던 것 같거든요. 가족들 중에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어렸을 때인데 바닥에 드러누워서 막 해줄 때까지 버티는 그런 애들이 많은 집에서 자랐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은 네가 언니니까 네가 누나니까 너가 양보해 넌 착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원하는 게 뚜렷한 게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그거를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걔네하고 싸우던지 아니면 뭔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좀 손쉽게 그냥 항상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버릇하니까 뭔가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있고 나는 그거에 비해 뚜렷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걸 좀 들어줘야 된다? 그렇게 해야 좀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. 그러시구나. 그게 지금 좀 딱 연결이 되셨네요. 그래서 약간 숨을 몰아쉬시는데 어떤 좀 긴장이 되시는지 뭐 감정이 올라오시는지 뭔가 되게 묵직한 게 이제 훅 올라왔다가 그냥 그런 거를 해야 제가 같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에요. 그러네요.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토끼님 케이스에는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는 방식이 뭔가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욕구를 막 부리지 않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좀 더 가치를 내가 찾을 수 있었고 또 뭔가 내 욕구를 막 충족시키고 하려고 하니 상대적으로 막 너무 강하게 막 부리고 있는 사람들과 막 뭔가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상황과 그런 과정에 좀 익숙해지시면서
그 안에서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을,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좀 찾아서 내가 좀 그 배려를 더 많이 하는 사람, 그죠? 나의 욕구를 어떤 면에서 좀 잘 모르는 사람, 그리고 배려받는 거가 좀 힘들어진 네. 그런 이제 그 성향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네요. 네. 그래요. 이게 이제 에코이스트들의 어떤 좀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. 토끼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에코이스트를 이해하기에도 꽤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뭔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흔치는 않으니까 네,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던 질문이 날아가는 경험이 흔치 않거든요. 얘기를 말을 하는데 뭘 물어보셨더라? 그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나기도 했고 얘기하면서 뭔가 되게 감정적인 거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네, 되게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하고요. 또 도깨비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아까 이제 그 내가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과 지내면서 좀 문제점들을 느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다 하셨잖아요.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것들 좀 경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이 되셨을까?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까? 그래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일터에서 이제 사장님하고 저랑 이제 미묘한 약간 불편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는데, 이를테면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, 특히 그때 이제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제가 실수한 게 맞는데 제가 괜히 막 성을 낸다거나, 물론 사장님은 직접 제가 화를 내거나 하진 않지만 속으로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다거나, 근데 그게 사실 다 느껴지잖아요.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불쾌해하고 있고 언짢아하고 있는 거를 주변 사람이 느끼고, 그러다 보니까 서로 되게 불편한 사이가 돼가는 거예요. 저도 이 사람이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막 생각도 하고, 그런 어떤 면들을 많이 느꼈어요. 일하면서는. 일하면서는 이제 내가 오히려 좀 잘못을 했을 때, 뭐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혼을 내면 내가 거기서 좀 더 뭐 성질이 난다던가, 네. 그죠? 뭐 화가 난다. 그걸 뭐 내가 막 표신하지 않지만 네. 그 마음이 상대한테 좀 느껴지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점점 좀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있다. 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깨비님은 이게 이게 이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, 나의 어떤 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해석을 갖고 계신지. 사실 제가 이게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던 게, 저 지난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었고, 그때는 이제 또래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쉽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친구 나이 또래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시를 하기도 했었고,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직장에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막 반발심을 느껴서 이 사장님하고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얘기하시면서는 어떠세요?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. 그냥 사장님들께 좀 미안한 마음과 지난 어떤 직장에서 일했던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네, 잘 설명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, 그죠? 두 분 다 아주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경험들 얘기해 주셔서. 네,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다른 직장에 또 가서 누가 반복적으로
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지적했을 때 화가 난다. 오히려 막 반발심이 든다. 그거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? 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지금 그런 그 문제의식을 지금 의식화하신 거죠.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분께 그러면 각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싶은지 질문을 드릴게요.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마주하고 있으니까 제 문제를 이게 되게 불편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저희 사장님들도 저랑 일하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겠다. 매일매일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되게 편안하고 어떤 신뢰가 있는 관계 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 어떤 크고 작은 실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,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화를 낸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, 그냥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하게 시원하게 인정하고, 그게 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저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하긴 하겠지만, 그래서 서로 그냥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좀 동일하게 보게 되는 시선을 좀 갖고 싶습니다. 중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. 그러니까 그 도깨비님은 기본적으로 좀 신뢰하고 네. 그리고 좀 존중하고 네. 좀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잘못도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막 그렇게 뭔가 대치하거나 그렇게 하는 에너지로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네. 네,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관계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만큼 관계성이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어떤 마음이 좀 드셔서 눈물이 나실까요? 제가 지금 느껴지기에는 되게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,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그 말이 되게 울림이 있네요. 내가 평소에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별로 내가 중요하다고 의식도 별로 안 해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다시 들어보니 내가 사실은 그죠? 관계성이 나한테 중요하고 그걸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많았구나 하면서 그런 좀 큰 느낌들이 있으시네요. 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떤 신뢰가 있는 관계를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. 신뢰가 있으면 되게 관계가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뭔가 책임을 물거나 그러지 않고 유연하게 너가 이런 이해를 하거나 뭔가 받아들여주고, 거꾸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
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걸 했을 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뭔가 이렇게 유연한 어떤 뭔가 좀 떠올랐어요.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네요. 관계성에서 기본이 되는 게 신뢰죠. 근데 이 얘기를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고 이렇게 동요가 온 거에는 내가 사실은 그런 신뢰 관계가 얼마나 사실은 원하는지에 대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던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이나 모르겠어요. 어떤 슬픔이나 서러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쵸. 사람 간의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말씀하셨듯이 내가 좀 취약해지고 그죠?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내가 좀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고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용해 먹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느끼게 되고 그죠? 그 안전하게 느껴야 날 진솔하게 나의 취약한 면모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그런 신뢰라는 부분에 좀 금이 가 있는 그래서 내가 좀 유연하게 내가 좀 과오를 인정하거나 약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딱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눈물도 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도깨비님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어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칼 융이 써놓은 구절이 생각이 나요.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양육자와의 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인격이 성장이 되고 하는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또 상호작용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패러다임이 깨지면 불림이나 권력의 패러다임이 자리하게 된다. 그래서 이 권력이나 불림의 패러다임은 말 그대로 신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, 그죠? 내가 까딱 잘못하면 불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경멸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경계태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고 평등하고 존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, 불림하지 않으면 착취당하는 거,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권력의 패러다임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솔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게 좀 많이 취약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죠. 그런 부분이 또 과도한 나르시시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서 도깨비님이 말씀해 주신 그 경험이 굉장히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에 계신 토끼님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싶은데. 저는 이제 뭔가 너무 이렇게 신뢰가 생길 수 없고 그렇게 좀 상처를 받는 어떤 경험이 나르시스트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방어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상처가 되게 깊었나 보다. 그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상처가 되는 거가. 그리고 저 그 에코이스트의 입장에서는 저의 경험이 좀 떠오르기도 했던 게 그렇게 저는 뭐라 그래야 돼 나르시스트가 뭔가 이겨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냥 일단 경쟁에서 그냥 물러나서 그냥 너 해 하는 일단 그냥 밑바닥을 제가 깔아준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는다 약간 그렇게 빠져버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
약간 근데 이런 쪽에서 좀 또 그게 관계성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가 있구나, 나르시스트.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, 지금?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. 잠깐만요. 에코이스트가 저는 그러니까 약간 경쟁 관계들이 아예 빠져가고 너 하라고 하니까 나르시스트하고 에코이스트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융합돼서 가버리지 뭔가 또 에코이스트가 아닌 사람하고 나르시스트가 관계를 할 때 나르시스트가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토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고 그래 너가 이겨 너가 다 가져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이 에코이스트가 있을 때는 본인의 문제 의식을 잘 못 느끼다가 에코이스트적이지 않은 사람과 있을 때에는 더 부딪힘이 있다던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좀 이게 좀 너무 문제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심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하는 이제 얘기로 들리네요. 네. 그런 궁합이 있죠. 우리가 뭐 이제 뭐 소위 공의존적인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. 그거는 우리가 또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겠지만 그런 면모가 딱 이렇게 마음에 오셨다고 하니까 네, 중요할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개선하고 싶은 점도 그거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들어볼게요. 네, 저희가 약간 갈등이 되게 힘들어서 좋게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저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그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느껴서 그런 선택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나르시스트하고 같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하려고 제가 많이 포기하고 좀 맞춰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제가 제 스스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좀 기생해 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나로 못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느낌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원하는 게 안 느껴질 때도 많긴 하지만 원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걸 포기를 했을 때 이게 제 선택이잖아요. 그 선택을 명확하게 내가 이걸 선택한 거다라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 때는 내가 그냥 포기해놓고 저 사람한테 억하심정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늘 착하게 들어줬으면 너도 한 번쯤은 날 생각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약간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조금 뭔가 고치고 싶은 건 남한테 이렇게 기대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욕구를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싶고요. 욕구도 표현할 줄 알고 싶고 그 선택을 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뭔가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이는 거에 가치를 두니까 제가 저로 토끼라는 사람으로 진짜 혼자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려면 나치존마를 참여를 하면서 뭔가 좀 에코이스트적인 면모에 젖어 있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시군요.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내가 누가 안 시켜도 나는 알아서 다발적으로 포기를 해버리고는 그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여기 사실 가해자가 없지만 내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을 하니까 좀 억하심정도 들고 진짜 타인이 원망스럽고 이것도 관계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건강한 관계성과 좀 다르고
그런 부분에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고 그걸 고치고 싶은데 그 방식은 내가 내 욕구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고 싶다. 네.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마음을 키우고 싶다. 이게 정말 에코이스트한테 굉장히 필요한 마음이에요. 그죠? 그렇게 해야 나는 기생한다고 느끼는 그 부분. 내가 나보다 강한 욕구가 많은 사람한테 뭔가 이제 그걸 들어줌으로써 가까워졌을 때, 내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필요한 그 독립성이나 선택과 책임은 내가 안 질 수도 있는 그 사람한테 넘겨놓고 그 사람이 그 부분 어떻게 보면은 대행해주는 네. 것 같은 그거를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. 그죠?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걸 상상할 때 그렇게 살면 사실 타인한테 기대하는 것도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왜냐면 그냥 내가 혼자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뭐 원망이라던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단어들이 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도깨비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?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. 그냥 일단은 토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어떤 에코이스트 성향을 가진 친구가 떠올랐어요. 그 친구도 어떤 토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원했지만 번번이 뭔가 잘 되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근데 저는 반대로 나르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답답하다.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라는 어떤 마음을 속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제가 그 친구를 보는 어떤 시선이었을 수도 있고 은연중에 또 저는 그 친구를 좀 어떻게 보면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좀 그 친구를 좀 많이 응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되게 훈훈하네요. 그죠? 만약에 이렇게 친구가 이런 마음 알고 좀 응원해준다 그러면 잠시 눈물 타임이 있습니다. 일단 먼저 도깨비님의 감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지나갈게요. 지금 어떤 마음에서 눈물이 나세요? 제 마음 가지고. 그래요. 도깨비님은 잘 모르겠는 눈물이 좀 나시고요. 우리 다 느낄 수는 있죠. 어느 정도. 그리고 이런 얘기 또 친구가 이렇게 응원해준다. 그러면 어떠실 것 같은지. 토끼님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? 저는 사실 되게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또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진심처럼 되게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엔 안 담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까 밥 먹을 때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요즘 미안하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그게 되게 진심처럼 느껴진다라고 그 친구분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눈물이 되게 핑 돌더라고요. 지금도 미안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면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안하고 그 뭔가 응원한다라는 그 얘기가 진심처럼 느껴지니까 사과받는 느낌? 내가 제일 사과받는 느낌이어서 그런가? 네, 그게 좀 그런 것도 있고 도깨비님도 사실 약간 나한테서 벗어나서 남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. 그게 사실 마음 선뜻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준 것도 고맙고 그렇습니다. 그래요. 모르겠어요. 멈추지
보세요. 어머. 지금 두 분이 스스로 각자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상처에 대한 거를 느끼시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도깨비님도 눈물이 나시고, 그러니까 도깨비님도 내가 이렇게 그걸 지지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시면서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한데, 그 와중에는 내가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갖게 된 또 이유가 되었던 경험들 중에는 본인이 그런 걸 당했던, 그죠? 많은 지지와 배려, 응원을 이렇게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동시에 있어서 이게 뉘우침과 동시에 어떤 아픔도, 그죠? 이렇게 슬픔이나 아픔도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고, 이제 또 토끼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이제 응원해주고 좀 지지해주고 싶다. 나르시시스트 편에 있는 사람이 에코이스트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진심처럼 들릴 때 사과를 받는 느낌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토끼님이 에코이스트가 된 그 면모에는, 과정에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, 그 아픔에 대해 사실은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고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사실 듣고 싶었던 정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.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의 지금 마음은 이렇게 그쪽으로 가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얘기나 자기 욕구 같은 걸 얘기를 하면 갈등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아서 약간 너무 답답하게 왜 네 걸 얘기를 못해, 누가 잡아먹어? 막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냥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좀 이해했고 응원하겠다,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거가 되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. 되게 힘도 되고. 힘이 되는 것 같으시대요. 따뜻하고. 네. 네, 오늘은 나치의 전말 토끼님과 도깨비님의 훈훈한 마무리로, 눈물 파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 주 동영상에서는 배려가 가진, 그죠? 그 마음, 배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극화된 어떤 반응들, 또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에코와 나르시시즘 사이 간에. 그렇지만 또한 이것이 과도한 나르시시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, 배려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는 동영상을 찍겠습니다. 오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